안녕하세요. 당신의 노고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 인생의 서재입니다. 지난 시간, 혼자 있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반대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함께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막상 며칠을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괜히 신경이 쓰이고 피곤해지는 느낌. 혹은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서먹해져 버린 그 아찔한 순간. 분명 소중한 사람인데 왜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받게 될까요? 오늘 이 서재에서 꺼내든 이야기는 그 오래된 질문에 아주 재치있게 답한 철학자의 우화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느 겨울날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해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힐 뿐이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발견하였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하곤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었으며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되었다. 짧은 이야기지만 읽고 나면 무언가 가슴에 콕 박히는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자 서로 몸을 맞대기 위해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시작하자 아파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엔 추위가 밀려오자 다시 가까이 붙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결국 하나의 답을 찾습니다.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는 딱 맞는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투, 습관, 성격. 오래 살수록 이 가시는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치이며 굳어진 자존심, 수십 년간 쌓인 나만의 방식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뢰와 사랑, 의리, 그 전에 먼저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의와 적절한 거리입니다. 예의란 단순히 인사를 잘하고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예의는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상대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예의가 지켜질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가 흐를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철학자의 우화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가시에 찔리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관계에서 너무 멀어져 추위를 느끼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식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뭘 물어봐도 알아서 해요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연락하면 바쁘다는 말만 들립니다. 반대로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지는지.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더니 대화가 생각보다 어색하고 헤어지고 나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는지. 이 모든 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가장 흔하게 가시에 찔리는 관계, 아마 자식과의 관계일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걱정이 되어 한 말인데, 밥은 먹었니? 요즘 힘들지 않니? 그 사람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 이 말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부모는 압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 뒤에 숨은 걱정의 가시를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잘해드리려고 이것저것 챙기다가 부모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달라 충돌이 생깁니다. 서로 상처받고 서로 멀어지죠. 그러다 또 그리워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고슴도치들처럼요.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생깁니다. 각자의 삶이 달라지면서 생긴 경제적 격차, 건강 차이, 자식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비교. 예전엔 아무 말이나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가늠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정이 식은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고슴도치들이 서로를 위해 적당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깝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예의와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편하게 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가장 깊이 찔리는 가시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작은 연습들을 준비했습니다.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세요.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조언인가? 아니면 간섭인가? 그 3초의 침묵이 수십 년의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조언은 상대가 요청했을 때만 진짜 조언이 되고,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가시가 되기 때문이죠. 자식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때 용건보다 안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밥은 먹었어? 보다 요즘 어때? 좋은 일 있었어?처럼 상대의 기분을 여는 말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연락의 빈도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번 연락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관계의 온기를 오래 유지합니다. 자식이 명절에 못 온다고 합니다. 친구가 오늘은 못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 아니오를 거절이 아닌 솔직함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상대가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증거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거리를 지켜줍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별것도 아니었구나 싶은 일이 많습니다. 서운함이 가시가 되어 상대를 찌르기 전에 혼자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감정의 유통기한을 짧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관계의 가시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 집에 갈 때 미리 연락하기. 친구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기. 며느리나 사위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반갑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의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격, 습관, 고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기보다 서로의 가시를 인정하고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의 관계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상처를 막고 온기를 오래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른 관계가 있으신가요?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찔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오히려 더 따뜻하게 이어온 관계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댓글로 조심스럽게 꺼내봐 주세요. 이곳 인생의 서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많이 가시에 찔렸던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밥 먹었어? 요즘 어때? 한마디도 좋습니다. 단, 이번엔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 위한 한마디로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찾은 딱 맞는 거리의 시작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서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서재였습니다.